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기본 간호 시간이고요. 8단원 개인 위생 돕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부하는 양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지루하기도 하고,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시작이 반이니까, 이왕 시작했으니까 열심히 해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두 힘내시고 복습 같이 해보겠습니다. 목욕 부분 들어가 보겠습니다. 침상 목욕 나와 있어요. 목적 자체는 침대에 눕힌 채 피부를 청결히해서 상쾌하게 하기 위함이고, 아무래도 목욕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증진되면서 신진대사가 촉진되겠죠. 피로가 풀리고, 그다음에 목욕을 시킴으로써 또 그 환자의 전신 피부 상태를 관찰할 수도 있고요. 그 수동적인로나마 그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종류로는 청결 목욕과 치료적 목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위생을 목적으로 하는 청결 목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의사의 지시가 필요한 치료적 목욕이 있는데요. 차례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욕하는 순서가 시험 문제에 잘 나오더라고요. 우선은 이제 크게 봐서 얼굴이에요. 얼굴로 시작해서 목, 그 다음에 양팔, 그 다음에 가슴, 그 다음에 복부, 그 다음에 다리, 등, 음부의 순입니다. 얼굴에서의 중요하게 기억하실 거는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게 비루간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눈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눈곱이 끼어 있다면 눈곱이 끼지 않은 깨끗한 쪽에서부터 닦는 게 그 순서입니다. 그리고 얼굴은 비누 사용하지 않죠. 그 다음에 양팔에서 보면 팔은 팔 쪽에서 어깨 부분으로, 이제 말초 쪽에서 이제 중간 쪽으로 올라오는 건데요. 그게 정맥혈의 정체를 막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초, 그 손가락 끝에서부터 어깨 쪽으로 올라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복부는 배꼽 중심의 시계 방향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닦아줍니다. 다리도 마찬가지로 말초니까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올라오겠죠. 그 다음에 등하고 음부 쪽으로 하겠습니다. 침상 목욕에 있어서 주의사항 보시면요. 5에서 10분 정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온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43에서 46도, 43도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온도계가 없을 때는 팔꿈치를 넣어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 순환을 돕기 위해서 말초에서 중추 쪽으로 올라오고요. 관절 범위의 운동을 실시해 줄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이거는 이제 근육의 수축을 방지하고 순환을 증진시키기 위해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오른쪽에 정맥 주사를 맞고 있다. 그러면 반대쪽인 왼쪽부터 환희를 벗기게 됩니다. 근데 옷을 입힐 때는 반대로 주사를 맞고 있는 쪽부터 입히는 게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척추 손상 환자 목욕 시는 담요를 덮은 채로 환희를 하는데, 척추 손상 환자 목욕 시뿐만 아니라 그 모든 환자에 있어서는 그 보온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담요를 덮은 채 환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또 기억하실 거는 병실의 온도가 22에서 23도씨입니다. 그 첫 번째 단원에서 쾌적한 그 병실의 실내 온도 기억하시나요? 그게 20에서 22도씨였어요. 근데 목욕할 때 온도는 22에서 23도씨고요. 또 나중에 뒤에 나오는 통목욕이 있습니다. 그 통목욕의 온도는 24도씨. 온도 헷갈리지 마시고요. 손톱은 그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톱은 둥글게 자르고 발톱은 또 일직선으로 자르는 거 그 알고 계시죠? 이게 그 어쨌든 그 일반인에게도 똑같이 되는 방법이잖아요. 우리도 이제 손톱은 말려 들어가지 않게 발톱은 일직선으로 자르고 손톱은 둥글게 자르고, 그다음에 너무 건조하고 딱딱하다 싶은 발톱은 더운 물에 조금 담근 후에 불린 다음에 이제 깎아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조와 전분, 미온수 목욕이 있는데요. 이거는 예전에 이제 아동간호 시간에서도 그 소양증 완화를 위해서 이런 목욕을 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중조와 전분, 미온수 목욕은 전신 소양증 환자 목욕 시에도 그 목욕 시에 사용을 하는 방법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열이 많은 환자의 경우 알코올 목욕이 치료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치료적인 알코올 목욕 시의 주의점을 보시면 이건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조금 갑자기 체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래서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얼굴은 제외시키고요. 32도씨의 물에 30에서 50%의 알코올을 섞어서 희석해서 식히고 그 목욕 전이나 후에 그 TPR, 템퍼레이처 펄스 레스피레이션 해가지고 온도하고 맥박 호흡 그 활력 징후를 측정하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머리에는 얼음 주머니를 갖다 대지만 발은 더운 물 주머니를 갖다 대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도 나오는데요. 그 아무래도 그 끝에 말초 신경에는 이제 조금 더운 물을 갖다 줘서 혈액 순환을 시켜줘야 그 이제 더 좋다고 해요. 열이 떨어지는데. 그다음에 노인이나 피부병 환자에게는 이 알코올 목욕은 금기이고요. 그 열이 많은 환자에서 중요한 게 그 열이 많을수록 하루에 3,000에서 5,000ml의 수분이 더 필요로 해주고 공급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대사의 평형 유지를 위해서인데요. 그리고 또한 그 전신적인 휴식이나 서늘한 환경 유지를 시켜주는 게 열 많은 환자의 간호법입니다. 그래서 열이 많을 때는 물을 많이 먹여라. 그래야 이제 그 몸속에서 그 물과 그 전해질이 이렇게 막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그 대사의 평형을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자욕이 시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욕은 좀 반드시 알아두시는데요. 목적으로는 회음부 염증의 감소나 우열 예방. 이게 제일 중요한 이제 목적이 되겠죠. 골반 강내 출혈이나 염증 예방, 또 이게 좌욕을 하다 보면 이제 이완이 되면서 온몸이 풀리면서 이제 배뇨의 그 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자연 배뇨를 돕고 불편함을 완화. 그다음에 치질후의 상처 치유나 소염 작용에도 자욕을 하고요. 방광경 검사가 이제 굉장히 아프다고 하는데 그 방광경 검사 후에 동통 제거에도 자욕이 쓰입니다. 좌욕의 주의점은 40에서 43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목욕의 온도 43도와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대야나 뭐 이런 좌욕 기구에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건데 쪼그려 앉는 자세는 피해야 해요. 그렇게 쪼그려 앉다 보면은 그쪽으로 이제 피가 몰려서 순환이 오히려 더 안 되죠. 다리 저리시잖아요. 그다음에 5에서 10분 정도 길게 하는 건 아니고 5에서 10분 정도 하루 3에서 4회 정도 실시하는 게 좋고요. 여기서 또 좌욕에서 중요한 건 그 대상자의 허약감과 피로감 주의 관찰입니다. 하다 보면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지러움증 같은 거 주의 깊게 관찰해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은 통목욕 들어가겠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환자의 경우 통목욕도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하는 게 중요하고요. 주의사항은 아까 그 목욕 시 온도하고 좀 달라요. 실내 온도가 24도씨죠. 목욕물은 아까처럼 그 43도씨 정도 맞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매트를 깔아서 미끄럼 방지하고 20분 이상에 너무 오래 하는 거는 위험하고요. 이것도 목욕 중에 만약에 어지러운 증세로 인해서 환자가 실신을 하게 되면 우선은 물을 뺀 다음에 머리는 수평, 다리를 높여주는 그 변형된 트렌델렌버그 쇼크 자세 그 있잖아요. 그걸 트렘블런 그 벽의 체위를 취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편마비 환자의 경우는 입출입 시에 그 건강 한쪽부터 움직이게 하는 게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아 목욕 보겠습니다. 영아는 체온 조절이 미성숙하죠. 그래서 오래도록 노출하게 되면은 그 아무래도 체온이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제 진행을 시켜주는 게 포인트예요. 물은 40에서 42도 조금 낮습니다. 43도보단 낮죠. 주의사항은 얼굴을 씻길 때 영아도 비누를 쓰진 않고요.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양쪽 귀를 막고 씻겨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말초 다리부터 천천히 집어넣은 다음에 사지 말단육부터 전신으로 점점 목욕을 시켜주고 접혀있는 피부나 관절은 주의해서 깨끗하게 씻겨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이제 목욕 후에 70% 알코올로 제대 부위 그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독을 해준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은 미온수 스펀지 목욕이 있겠습니다. 아까 중조 목욕 이런 거 할 때 소양증 완화할 때도 그 미온수 목욕을 한다고 했는데 미온수 목욕의 첫 번째 목적은 고열 환자의 해열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소형증 완화인데요. 시험 문제에 나오면 일단은 첫 번째 고열 환자의 해열 목적을 찍으시는 게 정답이신 것 같아요. 미온수 스펀지 목욕의 목적 알아두시고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고열로 인해서 모세혈관이 수축되기 때문에 그 복부를 해주게 되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어서 복부를 제외한 그 목욕을 해주셔야 되고요. 소아의 경우는 해열제와 함께 해주시면 더 효과가 배로 되겠죠. 그 다음에 2-30분을 초과하지 않게 그 30에서 33도의 온도로 미온수니까 아주 뜨겁진 않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준 다음에는 반드시 바이탈 사인을 체크해서 열이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열이 나는 거하고 오한은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요. 열이 날 때는 미온수 목욕을 해주시지만 오한으로 인한 발열 시에는 이런 미온수 목욕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오한일 때는 중지를 시켜주시고요. 이것 또한 그 사지 말단부터 중앙 쪽으로 해주시는데 특히 열이 많이 나는 부위,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목 같은 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가 큰 혈관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를 중점적으로 해주시면 온도가 빨리 떨어진다고 하고요. 그 말초 혈관인 아까 그 손발은 따뜻하게 하라고 말씀드린 게 그 혈액 순환이 따뜻하게 하면은 혈관의 혈액 순환이 되니까 중심에 있던 열이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이 떨어지는 게 더 빨리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회음부 간호 보겠습니다. 목적은 당연히 회음부 청결 유지로 인한 감염을 낮추고 골반각 내 우열이나 염증을 완화시키면서 냄새도 제거하고 자연 배뇨도 돕고 불편을 완화하면서 상처 치유를 촉진함이죠. 회음부도 역시 43도 정도의 따뜻한 물로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 순서, 요도에서 질 항문의 순서로 해야 감염이 되지 않는다는 거 여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회음부 간호를 해줄 때 환자는 배횡와위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생리 중인 여성과 그 도뇨 환자의 경우는 소독제로 그 주변을 소독해 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위생 정도만으로도 그 이제 회음부 간호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음부 시에 만약에 간호를 하면서 그 질에 질정 같은 약물을 투여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둔부를 조금 올려줌으로써 그 질정이 그 안에 잘 빠져나오지 않고 잘 흡수되도록 하는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참고적으로 등 마사지가 나와 있어요. 등 마사지 자체는 그 자세를 쉽게 바꾸지 못하는 환자의 그 피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욕창도 방지하고 그런 걸 위해서 하는데 긴장을 그 이완시키면서 안락함을 느끼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조직과 근육의 혈액순환을 자극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그 마찰 자체가 피부 표면에 열을 발생시키잖아요. 그러면서 그 혈관이 팽창되면서 혈액 공급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겠지만 이 마사지를 함으로써 그 피로 경감과 수면 증진되고요. 그 다음에 통증이나 부종도 감소되고 그 다음에 그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교감신경계는 감소하는 반면에 이완될 때 나오는 부교감신경계는 상승돼서 더 릴렉스 되는 겁니다.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욕창을 방지한다. 아까 말씀드린 거 그러한 효과를 같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등 마사지 주의사항이 있겠죠. 엎드리는 자세 보기가 사실상은 그 등 마사지시는 좋은데 오랜 시간을 하기에는 힘드실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미 욕창이 진행됐거나 이미 압력이 많이 받아져 있는 부위가 있다 할 때는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그럴 때는 욕창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사지를 해주시면 안 되고요. 측위로 체위를 자주 변경시켜 주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마사지가 금기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염증이나 악성 종양이 있다거나 전염이 가능한 피부 조직을 갖고 있다거나 굴수염처럼 그 몸 면역 체계가 자체가 허한 사람이거나 혈전성이나 색전 위험이나 늑골 골절, 또 심근경색이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등 마사지를 금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심근경색이나 고혈압 환자들의 경우는
장기적인 마사지를 이제 금기하는데 이유 자체는 그 마사지를 오래 하다 보면은 그 혈전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안 그래도 그 혈전 자체가 막히는 사람들인데 그 혈관의 흐름을 방해해서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근경색이나 고혈압 환자는 등 마사지를 주의한다라고 알아두시고요. 피부 건조할 때 로션을 사용하는데 알코올을 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너무 건조하다거나 할 때는 이러한 알코올 제제를 금하는 게 이제 포인트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등 마사지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구강 간호부터 해서 다시 또 진도 나가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감사합니다.